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악재의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유세버스 사망사고라는 비극적 악재가 터졌고 선거운동을 중단을 했고 그리고 지지율은 이미 한 자릿수에서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인 김미경 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제안했던 여론조사 단일화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아이디어는 아무런 메아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차제의 이런 대선 출마의 벼랑끝 위기에서 안철수라는 정치인은 짧게는 그의 10년 정치 인생, 길게는 60년 개인 인생을 되돌아보고 아름다운 가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서, 가치, 이념, 결단 이런 걸로 이번에 대선 레이스를 종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월 22일 환갑을 맞았습니다. 자, 인간적으로는 60세 고비를 넘었고 정치 인생은 이제 10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철수 후보에게 묻습니다. 물론 유세버스 사망사고의 고인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그들의 명복을 빌고 또 부인 김미경 씨의 쾌차를 바라는 마음이야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많은 국민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천안의 빈소를 조문할 예정인 윤석열 후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커다랗게 압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애당초 그것이 그의 대선 출마가 상당한 무리였다라는 것. 논리적으로 대단히 무리입니다. 사실 명분도 없습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정권 교체가 돼야 되고 내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다. 나는 완주할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뒤집어 보면 국회의원이 겨우 3명이고 어떤 정적인 파워가 미미한 정치 세력의 대통령 후보가 그리고 초반에는 여론조사가 결코 10%를 넘지 않았던 5%에서 머물고 있던 이런 마이너한 후보가 내가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나서는 대선이 가당치나 한 것인가. 자, 그렇다면 그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는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요행을 바랬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어 윤석열 X 파일이라는 문제도 있고 본부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처가의 스캔들, 의혹 이런 문제도 있고 자, 그래서 낙마하거나 지지율이 폭락을 해서 결국 단일화에 기어 들어오지 않겠는가 라는 식의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초반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0년 정치 경력의 어떤 정치인은 그런 요행을 바라고 대통령 선거 출마라는 데에 결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미 제가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뛰어들 때 이미 여러 차례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본부장 리스크라는 것은 절대로 윤석열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장모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 본인은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검찰총장을 죽이려고 샅샅이 뒤지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1년 넘게 수사를 진행을 해왔는데 드러난 게 없지 않느냐. 더군다나 윤석열 본인은 주변의 검사들의 평판도 너무나 좋고
그가 만약에 비리가 있다면 그런 평판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윤석열은 상당 부분 검증이 된 후보다. 때문에 그가 그런 일로 낙마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일로 홍준표에게 밀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안철수 정도 되는 10년 경력의 정치인, 대통령 선거 출마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자질과 본질과 어떤 의혹과 이런 것의 진실에 관해서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을 처음부터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 특히 좌파 언론들, 민주당, 일부 호사가들 이런 사람들이 마구 떠드는, 특히 홍준표가 많이 떠들었던 윤석열은 결국 X파일로 낙마할 것이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음모론, 이런 것에 혹해서 요행을 바라고 출마를 했고 그 요행이 산산조각이 나니까 지지율이 1%대로 하락을 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에게, 아니 본인이 스스로 눈 감고 나는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을 하는 애국심의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을 했는가, 아니면 안철수 연구소라고 하는 작은 성공을 바탕으로 이제 비즈니스보다는 다른 영역에서 내 인생을 개척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는가. 그러다 보니까 정치라는 마약에 빠져서 내가 항상 뉴스의 중심이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이 정치판을 떠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래서 나는 진정으로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제가 안철수에게 이렇게 묻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망칠 때, 그리고 많은 우파의 유권자 시민들이 광화문에 나가거나 각종 다른 방법으로 문 정권에 대해서 투쟁을 벌이고 있을 때 안철수,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독일에 가서 룰루랄라 하면서 마라톤을 즐기고 평온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가 그렇게 위한다는 국민, 그가 그렇게 위한다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싸우고 있을 때 그는 룰루랄라 개인적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대통령에 출마한다고요? 안철수에게는 애국심이 있습니까? 있다면 도대체 어떤 형태의 애국심입니까? 말로만 정치개혁을 외치고 말로만 양당 기득권 정치를 외치고 미사역으로만 정치개혁을 떠드는 그 정도의 애국심입니까? 이번에 진정으로 나에게도 애국심이 있으며 내가 진정으로 정권교체를 바라고 윤석열 후보와의 막판 통큰 단일화, 치사한 조건 붙이지 않는 통큰 단일화와 나의 후보 사퇴로 정권교체를 해서 이 나라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나의 애국심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겠다. 과거 호남을 싹쓸이했던 반문재인 정서에 기대어 그때 화려한 영광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요행을 바라는 정치도 하지 아니하고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안철수의 진심 어린 기도, 정권교체라는 것을 위해서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사퇴의 결단을 내리겠다. 이런 결단을 맺고 비극을 종결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